안녕하십니까 에디오스 사용자 여러분, 영상 편집 프리랜서 꽃가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메뉴바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메뉴바에서 저희는 모드를 좀 볼 겁니다. 모드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노멀 모드가 있죠. 저희가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트리밍 모드입니다. 트리밍 모드 같은 경우에는 F6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일단은 트리밍 모드에서 트림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이란 편집된 클립의 길이를 다시 조정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이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는 타임라인에 지금 2개의 드론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살짝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조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이거 좀 기니까 5초로 잡을게요. 5초로 잡고 얘는 4초로 잡겠습니다. 얘도 그냥 4초로 잡을게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6을 눌러서 트림 모드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끝납니다. 이게 트리밍 모드예요. 저는 사실 트리밍 모드를 왜 쓰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F5를 눌러서 다시 노멀 모드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F5로 그냥 편집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트리밍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왜 쓰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트리밍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트리밍 모드를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밍 모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드인데요. 바로 멀티캠 모드죠. 일단 멀티캠 모드를 한번 활성화를 해볼까요? 일단 멀티캠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화면이 지금 마스터 화면, 그리고 1V, 2V, 3V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드에서 카메라를 좀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최대 에디오스는 16 멀티캠까지 지원을 해주죠. 일단은 저는 3으로 해놓고, 여기도 일단 V트랙을 하나 추가하고, 그리고 영상도 하나 추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는 일단 잘라서 다시 놓고, 각 V트랙에 이렇게 활성화를 해줄게요. 끝부분은 좀 맞추고, 일단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마스터가 있고 1V, 2V, 3V 이렇게 있어요.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처음부터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촬영한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카메라 한 3대로 찍었다 치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각 V트랙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디오가 있으면 또 이제 싱크도 맞춰줘야겠죠. 각각 영상 싱크도 맞춰주고, 저는 굳이 싱크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진행을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F8을 눌러서 멀티캠을 활성화해주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를 해주시고, 각각 원하는 장면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마스터 화면이 지금 바뀌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클릭할 때마다 여기 선이 보이죠?
무슨 하세표 표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고 재생이 끝나면 이게 다 잘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드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셀렉트 아웃 트랙이 있는데, 보시면 뉴 트랙, V 트랙을 새로 만들 건지, 그리고 뉴 트랙 옆에 VA가 있는데, 이거는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함께 있는 트랙을 새로 만들 건지, 아니면 1V에 합칠 건지, 2V에 합칠 건지, 3V에 합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트랙에 합쳐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4V 트랙이 되고 이렇게 활성화된 영상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멀티캠 모드를 F5를 눌러서 노멀 모드로 바꿔주고, 그리고 1, 2, 3 V 트랙은 비활성화를 해주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캠은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캠 편집이 엄청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엇나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르고 드래그해서 좀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멀티캠 모드도 이게 끝이에요. 더 설명드릴 내용이 딱히 없을 것 같고, 프록시 모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프록시 모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화질 영상으로 편집을 완료하면 편집한 부분만 이제 고화질로 바꿔주는, 고화질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이제 버벅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하늘색이고 주황색이고 버벅일 일이 없는 영상들인데, 만약에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편집 효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가부화가 걸리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재생을 하면서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는 모드에서 프록시 모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빗금이 쳐지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프록시 파일이 생성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빗금 쳐진 건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다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로 바뀌게 되죠. 프록시 파일 만드는 중, 그리고 만들어짐. 이렇게 프록시 모드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컴퓨터가 너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효과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좀 그래도 프록시 모드만으로는 좀 부족하긴 한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록시 모드로 편집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제 프록시 모드에서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해주고 파일 아웃 해주면 끝.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크리에이터 프록시 파일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죠. 이 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멀 모드야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편집할 때 그 모드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트리밍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웬만하면은 트리밍 모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매우 쉬우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카메라가 3대 이상이면은 여기 넘버 오브 카메라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프록시 모드는 저사양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영상들이 많이 버벅일 때, 그럴 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편집을 다 끝낸 후에는 프록시 모드를 해제해 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고, 일단 모드는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끝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처인데, 캡처를 아마 방송국 이런 쪽이 아니면 많이 사용을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해 드릴까 했는데, 사실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캡처, 녹화, 그냥 녹화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캡처 부분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부화된 소재를 플레이나 편집과 같은 CPU와 메모리가 집중되는 작업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컨버팅하는 과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재생을 해보면 딱히 렉이 걸리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필요 없이 이제 실시간으로 플레이 가능하며 오렌지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을 직접 플레이에 확인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편집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서 얘가 렉이 걸리는 부분인지 아니면 걸리지 않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하늘색보다 좀 더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플레이 가능하고 렌더링이 필요 없는 게 바로 이제 진한 파란색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한 파란색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진한 파란색이 보이죠? 하늘색과 진한 파란색인데 지금은 다시 하늘색으로 돌아갔는데 대략 그런 개념이다 하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녹색 구간이 있는데 녹색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렌더링을 끝낸 구간으로 재생을 하면 원활하게 재생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만약에 주황색 부분을 플레이 했는데 하늘색으로 갔다 그러면 렌더링이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주황색 구간에 재생을 했는데 그대로 중앙이거나 아니면 빨간색인 경우가 있어요. 이쪽 부분이 빨간색인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재생이 조금 어려운 경우, 막 버벅이고 렉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가부화 구간으로 간주해서 렌더링을 해주셔야 원활하게 재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렌더러 부분에서 메뉴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더러에서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시퀀스를 그냥 렌더링 해준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첫 번째 항목은 현재 시퀀스에서 이제 렌더링을 걸어줘야 하는 오버로드 영역을 렌더링 해주는 구간이고, 쉽게 말하면은 빨간색이나 주황색 이렇게 버벅이는 구간을 렌더링 해주는 구간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렌더링 해주는 구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렌더링 해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마지막에 컨트롤 알트 Q를 눌러서 렌더링을 해주거나 좀 편집할 때 버벅일 때는 모드에서 프록시 모드를 활성화해 준 다음에 편집을 끝내고 프록시 모드를 체크 해제하고 렌더링하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렌더에서 세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렌더러 인아웃 이름과 같죠? 이렇게 인아웃을 정해주고 컨트롤 알트 Q를 누르면 이렇게 인아웃 점 잡은 부분만 렌더링을 해주는 구간, 이게 렌더러에서 세 번째 항목이에요. 세 번째 항목 여기 렌더러 인아웃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선택 항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두 번째 컨트롤 알트 Q를 눌러서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버벅이는 구간, 주황색이나 빨간색 구간을 렌더링 하고 싶다, 그렇다면 첫 번째 누르시면 되실 거고, 그게 아니고 전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세 번째 항목을 누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렌더러 셀렉트 클립 트랜지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은 선택한 클립 또는 트랜지션을 렌더링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선택을 하고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네요.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알트 Q 눌러도 렌더링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트랜지션도 렌더링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두고 Shift G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트랜지션 부분만 렌더링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이 부분만 인아웃 좀 누르고 컨트롤 알트 Q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데 얘는 왜 따로 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일단 있는 기능이네요. 일단은 이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렌더러 앤드 add to timelin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주 쓰는 편인데요. 가끔씩 영상들이 렉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정 영역이나
아니면 전체 영상을 Shift Q를 누르면 이렇게 맨 위에 하나의 트랙이 생기고 그리고 렌더링을 하고 렌더링 된 파일, 즉 복사본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원본 영상보다 좀 렉이 덜 걸리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은 사양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 기능을 좀 자주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빈 공간도 검은 화면으로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줘요. 즉 투명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검은색 굳이 만들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렌더러에는 단축키가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Ctrl Q, Ctrl Alt Q, Shift Alt Q, Shift Q, Shift G, Ctrl Shift Q, Ctrl Alt Shift Q 이렇게 여러가지 단축키가 있는데 보통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Ctrl Alt Q랑 Shift Q 딱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Ctrl Alt Q랑 Shift Q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서 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 가지 디스크 버너 그리고 뭐 My NC 그리고 GV잡 모니터 등과 같은 이렇게 뭐 도구를 시작하는데 사용하는 이상한 버튼인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버튼들은 뭐 딱히 사용을 하지 않아서 딱히 중요한 버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